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되물었어요. 아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빠이다. 손대십시오. 참고로 그 질문을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만났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수학교육과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임을 증명하라입니다. 답안지가 A4 용지 양면 다. 이상하죠? 네,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수학자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긴. 자, 플로어가 뜻이 뭡니까? 왜죠? 그들이 그렇다니까. 해서 말이죠. 저 낯선 세계를 만났을 때 정확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찾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믿고 사용한다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안도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플라워의 어원 아십니까? 라틴어 어원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 단어도 어떤 단어들의 합성어거든요. 어원으로 가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 수학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3 외국어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포자가 생기는 시점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그 시기에 아이를 학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 세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낯선 때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때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저 질문에 답이 나오면 안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포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잡한 체계를 만나면 또 포기합니다. 그때 이걸 다 해야 돼?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역시나 그때 어떤 행동을 해나가면 저기를 넘어갈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들 중에도 수포자가 발생하는데 그게 마지막 저 난 코스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네,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네, 다음 이제부터 학교 수학하고 수학자의 수학을 대비해 드리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오해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교정해 드리기 위해서 저걸 가져왔습니다. 수학자의 수학 세계가 있고 학교 학생의 수학 세계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쪽이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상당히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변호해주고 싶다 이거잖아요. 저쪽이 어렵죠. 자, 수학자와 과학자들의 세계에는 현실 세계에서 등장하는 복잡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있죠?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복잡한. 다음, 그거를 함수나 기하적인 모델을 가지고 창작을 하는 겁니다. 창작은 고통스럽죠. 다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가장 필요한 그 성향은 뭐냐? 창의성이라는 겁니다. 네, 아무도 안 해봤던 거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만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틀려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내용 하나를 발견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쳐요. 3년 만에 어떤 원리 하나를 만들고 논문을 씁니다. 이 사람 몇 번 틀려봤을까요? 수천 수만 번 틀렸겠죠. 이게 허용되는 게 저쪽 세계입니다. 자, 반면에 학교 수학으로 와보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완전 날것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쪽은 다 가공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자체로는 왼쪽이 쉽겠어요? 오른쪽이 쉽겠어요?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저쪽은 창작하고 개발하는 건데 이쪽에서 필요해지는 내용이 당신 보고 창의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 속에 적용하면은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출제한 후 30명의 선생님들이 3주 동안 계속 검토해요. 뭘 검토할 것 같습니까? 교과과정대로 접근해 봤는데 풀리냐 안 풀리냐? 안 풀리잖아요. 가위표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만큼 현재 학교 수학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근데 참 언론이 뭐 AI 시대며 이런 시대를 하면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합니다. 들어보셨죠? 나는 이게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 빛나려면 기초가 다져져야 됩니다. 대체로 창의성은 수학, 과학 영역에서는 대학원 수준에서만 요구됩니다. 그때 발견되는 창의성은 생산적이에요. 초등학교 때 발견되는 창의성은 그래도 즐겁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왔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창의성을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뭘 하고 있는 단계냐? 창의성에 기반을 닦는 단계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숙지, 적용 이렇습니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있습니다. 창의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짝 해방되는 느낌은 있나요? 선천적 자질이 모자라도 이해하고 숙지하는 노력이 있다면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해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교육과정 평가원의 책임자가 인터뷰하죠.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입니다. 다만 학교 교육만 받아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냐는 다른 얘기죠. 네, 이제부터 거기로 가보는 겁니다. 자, 학교 수학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럼 저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예요? 좋아요. 여러 번 해주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압축. 두 번째 줄 때는 짧게. 세 번째는 더 짧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포자 길과 수학 고수의 길이 갈립니다. 잘 보세요. 구구단이 있어요. 구구단 아시죠? 구구단. 구구단을 1년간 습득하여라 하면 부담이 없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야, 4학년한테 너 구구단 있지? 1년 동안 구구단만 해. 하면 4학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 무시해. 그래서 이거를 압축시키는 겁니다. 해서 초등학교 수학 전부를 중학교 1학년 때 다 교과서에 제 1페이지에다가 몰아놨습니다.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정리하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잘 못했던 게 있다면 그 페이지 딱 여는 순간 갑자기 심리적으로 확 몰려옵니다. 흑 트라우마가 생겼던 친구는 그때쯤 되면 나 잘 못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때 저기 메모해 주십시오. 앞선 과정을 70%를 해내잖아요. 뒤 과정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준은 70%. 즉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70%를 해냈잖아요. 그러면은 5학년, 6학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갔는데 그러면 수학의 전통적인 세 개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써 있습니다. 대수, 그다음 뭐죠? 확률 통계, 그다음 기하를 다 한 셈인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아예 교과과정 이름으로 대수, 확률 통계, 기하가 있습니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미적분이라는 것은 대수를 잘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배우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중에 우리는 2028학년도 이후 수능을 보게 되는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고2 있나요? 고2. 고2는 현 수능 마지막 세대. 네, 현 고1부터는 새로운 수능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네, 그 시험 범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적분에 1, 2가 있잖아요. 네, 현 수능은 이과를 가려면 미적분 2라는 과목을 공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야, 그런 건 있지. 잘하는 애들만 해도 돼. 미적분 1까지만 하자. 해서 양보해 만든 수능 제도가 저 세 과목입니다. 저는 저 세 과목으로 이루어지는 수능을 문과형 수능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잠깐 메모해 두십시오. 그럼 문과형 수능이란 말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포자가 안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 수포자가 생기는 시기를 이제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가로로 된 시기 중 색깔이 다른 두 시기 보이십니까? 읊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언제? 두 번째는? 네. 근데 막대기가 총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에는 낯선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수포자 생기는 이유가 3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1번이 뭐였습니까? 낯설어서. 두 번째가 뭐죠? 복잡해서. 세 번째가 뭐죠? 네. 지금 보시는 게 낯설고 복잡한 세계를 말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낯선 세계가 시작됩니다. 음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얼마죠? 1이죠? 맞죠? 왜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탁 닫는 거죠. 네. 다음, 색깔 있는 부분 초, 5, 중2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러니까 최초로 어마무시한 수포자가 생기는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부 전부가 5학년 때 심화되는 겁니다. 심화될 때마다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수능에 가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보다 쉽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말이. 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중에 알 겁니다. 저때 등장하는 약수 배수의 성질, 최대공 약수, 최소공 배수의 성질, 이 내용이 올림피아드의 핵심 주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그 주제고 저때 부모님들은 기대치는 낮추시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진짜 이과로 갈 수 있는 앤지 만지 저때 일합을 겨루게 됩니다. 두 번째가 중2죠. 저게 최대 다수가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입니다. 저때 도형 나옵니다. 도형의 닮음과 합동, 도형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중2가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낯선 세계를 만나면 이제부터 수포자를 탈출하는 몇 개의 미션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념 노트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복에 별표해 주십시오. 결국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 반복에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되물었어요. 아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빠이다. 손 드십시오. 참고로 그 질문을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수학교육과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임을 증명하라입니다. 답안지가 A4 용지 양면 다. 이상하죠? 네,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수학자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긴. 자, 플로어가 뜻이 뭡니까? 왜죠? 그들이 그렇다니까 이겁니다.
해서 말이죠. 저 낯선 세계를 만났을 때 정확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찾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믿고 사용한다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안도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플라워의 어원 아십니까? 라틴어 어원.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 단어도 어떤 단어들의 합성어거든요. 어원으로 가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 수학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3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3x 빼기 x는 3이다. 저 왜 저를 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뺀다는 것은 버리는 거죠. 3x에서 뭘 뺀 거죠? x를 지웁니다. 남은 게 뭐죠?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에 답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x 자리에 5가 있다 해보자. 3 곱하기 5에서 5를 뺐다 해보자. 계산하는 방법은 2 곱하기 5이다. 이해하십니까? x를 공통인수로 보고 나머지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낯선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문가들이 알아낸 것에 관한 수용. 2. 내가 말할 수도 있는 이유. 되시나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문제풀이에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라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가 생겼습니다. 체계가 복잡해지면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살표 뒤에 개념 그림이 필요해. 개념 노트를 만들고 저걸 한눈에 보이게 만든 후에 저 내용을 50번 계속 본다고 해보십시오. 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가 필요하다.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 노트에 저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서 야, 그건 이상론 아니냐 할까봐 어떤 학생의 진짜 그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가면 조금 전과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는 지금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만 왼쪽에 수들이 주르륵 열거되어 있고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노트에 저런 메모를 하고 이 노트를 갖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가면은 입체 도형이 나타납니다. 저 왼쪽에 삼각기둥, 사각기둥 보이십니까? 저건 그리기가 쉽죠. 제일 그리기 어려운 입체 도형이 오각기둥이 될 겁니다. 그림이 삐뚤빼뚤하죠. 그러나 저걸 내 손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한 페이지를 내 손으로 만드는데 대략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대략 저 내용을 다 완성하려면 50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책을 찾아서 이유를 찾으면서 그래도 정성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질문. 정오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몇 개겠어요? 5개겠죠. 오각기둥이 있습니다. 꼭지점 몇 개입니까? 10개. 모서리 몇 개입니까? 오각형이니까 5개. 5개. 5 곱하기 3이겠지. 정 20각 기둥이 있다고. 20각 20 곱하기 3은 얼마? 60. 이게 지금 저 친구의 저 표에 주르륵 등장했습니다. 되시죠? 지나갑니다. 난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중2 친구들한테 드리는 말씀. 기대치를 조금 낮출 것. 참고로 저 때 너 문과냐 이과냐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던져집니다. 문과는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풀고 있는 문제집 있죠? 평상시에는 최고난도 문제까지 풀다가 저단원이 되잖아요? 그 문제를 버리는 겁니다.
너무 모험적으로 느끼십니까?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답니다. 도형 파트는 낮춰라. 대신 너 이과야? 이과는 시간을 더 들여라. 한 문제를 푸는데 대략 기대 시간이 5분이었던 사람한테 8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저 코스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문과형 수능으로 간다고 그랬죠. 입증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왼쪽은 중학교 2학년에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본 어렵다는 문제집 속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수능시험에 이미 등장했던 작년도 수능시험 6번째로 어려운 도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풀라는 건 아니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림 중 어느 쪽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압도적으로 복잡합니다. 다음, 조건이 왼쪽보다 오른쪽에 더 많습니다. 즉, 수능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는 수학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너 저거 다 읽을 수 있냐? 저거 읽어서 그림 안에 저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냐? 이걸 묻습니다. 즉, 수능에 등장하는 고난도 문제는 결국 독해력 테스트입니다. 잠깐 써주십시오. 초등학교 손 드십시오. 독해력을 기르고 싶어요. 뭘 해야죠? 책을 읽습니다. 만화책을 읽는 거에 나는 반대한다. 손 드십시오. 네, 만화책 좋습니다. 다만 만화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정리해 보는 습관을 어렸을 때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문과형 수능의 특징입니다. 함수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범위가 실수 범위로 제한됩니다. 고2 손 드십시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 배웠죠. 2학년이 되면 그게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쫙 어려워지다가 2학년 때부터 쉬워집니다. 희한하죠? 네, 그때 이미 대한민국 전 세계는 선언한 겁니다. 너는 수학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너에게 수학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네가 수학자 되기로 했다면 이미 과거에 가 있을 것이다. 영재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수 세계에서만 논다. 그러니까 수범위가 줄어듭니다. 다음, 대분수 계산이 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 등장하는 3과 5분의 2 아시죠? 그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님들 많을 겁니다. 그 계산은 오직 최초의 분수의 이유를 설명해 주느라고 등장한 거지 중학교를 넘어가잖아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네, 쉬워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음, 도형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다 쉬워집니다. 결론이 뭐냐? 중학교 2학년을 넘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수포자가 아닌 자, 너에게 80점을 준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수능체제입니다. 80점이란 말은 4점짜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몇 개까지 틀린다는 겁니까? 5개까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략 2등급 딱 컷 라인 정도에 놓이게 될 겁니다. 2등급 만족하세요? 2등급에 만족되냐고? 만족 안 돼? 네, 서울대학교에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2등급짜리 3개면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1등급을 사랑하죠? 네. 저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1등급인데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2등급 정도로 방어하잖아요. 나는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의 기준을 설정하면 수포자가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미션 사러 가보겠습니다. 진로를 정해. 자, 우리나라에는 크게 4개의 트랙이 주어져 있습니다. 1번 트랙입니다. 이과인데 수학과학을 잘해. 어려서부터. 그럼 위쪽 첫 번째 트랙이 기다립니다. 제주도에도 그 고등학교 있죠. 네. 두 번째 트랙.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첫 번째 트랙을 버립니다. 두 번째 트랙을 가는 겁니다. 일반고를 갑니다. 일반고에 가면은 몇몇 학교에 과학 중점반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네. 그곳에 있는 애들이 주로 의대를 가는 애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트랙은 뭐냐? 카이스트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벤처 창업의 꿈을 꾸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문과형 일반고에 갖는 친구들입니다. 문과형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독해 능력이 돼. 독해 능력이 돼. 책을 꽤 읽게 돼.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인문계열로 가서 어쨌든 상위대학까지 목표하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트랙에 따라서 공부의 속도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이제부터 그 답을 한번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데 제일 밑에 써 있는 노란색 글에 주목해 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강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강남에 있지만 최근에 무슨 7세고시 들어보셨나요? 4세고시 들어보셨죠? 나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이냐? 엄마들의 영혼이 병들었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까지는요. 우리 아이들은 놀아야 됩니다. 운동해야 되고 음악해야 되고 자연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기른 체력 1번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잖아요. AI보다 못한 기계 같은 인간이 양산됩니다. AI보다 못한 인간인데 AI를 따라가려는 인간이 양산됩니다. 우리가 AI를 비서로 부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그런 병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재고를 갈 만한 재원이야. 무조건 선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일반고를 갑니다. 과중반을 가고 싶고 나는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 적절한 선행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 몇 대 몇이라고 써 있습니까? 6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학년 거 6. 이해가시죠? 4는 뭐라고? 도전. 선행일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도 있고. 인정되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문과의 상위권이 될 만한 친구, 선행학습을 해요 말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학년 거를 깊이 파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수능이 이과형이라고 문과형이라고? 수능이 이과형이라고 문과형이라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은 공부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반복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자, 해서 최종적으로 저 표에 한 번 더 주목해 주십시오. 각 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해두시면 좋을 얘기가 저기 쓰여 있고 저기를 꼭 새겨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초사 때 뭐가 필요하다고? 체력과 습관. 괄호 열고 써 있는 내용은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권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선생질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가이드로 간다. 다음,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갈 때까지 저 습관이 필요합니다. 너 노트 있어? 이겁니다. 복잡한 책에 대한 그림이 요약되어 있고 어떤 낯선 내용에 관한 이유가 쓰여 있는 노트가 있으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과연 우리 아이의 격렬한 청취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중2 때 진로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 그때는 토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그리에 아버지가 드디어 무대에 등장해야 될 시점이 쳤답니다. 써두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휴식과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